네, 안녕하세요. 미즈나입니다. 오늘 할 방송은 공포 라디오. 어제와 똑같죠? 네, 저는 원래 이 컨텐츠만 하고 하니까. 네, 지금 시청하는 6명이고요. 첫 번째 들려줄 얘기는 가위 살인마입니다. 네, 가위 살인마가 누구냐? 네,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어제랑 똑같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말했듯이 유튜브를 개설했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네, 지금부터 제대로 방송 시작하죠. 가위살인마는 어렸을 적에 아주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가위살인마의 이름을 가위가 C조니까 S로 시작하죠. S군으로 시작하죠. S군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S군이 태어난 집안은 너무도 가난해서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S군의 집에는 항상 이런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미워하면 너는 더욱더 불행해질 것이다. 이것은 S군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S군은 믿지 않았고요. 아니, 그만요. 제가 아까 밖에 나갈수록 목이 완전히 감기였습니다. 네, 목이 완전 잠겼고요.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S군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신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 좀 병들었다 뭐 그런 정도. S군은 가위를 좋아했습니다. 가위만 좋아한 게 아니고 가위로 무언가를 자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가위로 생명체를 잘라봤습니다. 네, 생명체를 잘랐다, 가위로. 가위로 생명체를 잘란 S군은 처음으로 진정한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S군은 얼마 안가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선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알게 된 것은 한 사이트. S군의 친구 역시 무언가의 병이 든 그런 사람입니다. 살인마의 친구라고 해서 살인마는 아니고요. 이 친구는 커서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다. 어제 들렸던 K군과 같은 꿈이군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의사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S군은 더욱더 많은 종류의 생명체를 갈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새, 원숭이, 고양이, 강아지, 마지막으로 사람이었습니다. S군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S군은 친구들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S군이 그걸 고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였고,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를 뵀을 때 느낀 희열감이었습니다. S군은 가위를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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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S군이 가위를 짝둑할 때마다 그 친구는 종이를 가져와, 내가 사용하던 부정이죠. 종이를 가져와 그 장면을 씁니다. 레프터로 쓰고요. S군이 동물을 가릴 때 친구는 뭐 그런 식으로 의술을 배운 거겠죠. 왜냐면 친구는 집도 가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이 S군만큼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S군은 먹고 살기 위해 거짓 차림을 하고 항상 빈민가라고 하는, 빈민가는 아니지, 그 부자들이 많이 오는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주시오, 이렇게 생을 유지하는 S군이었습니다. 얼마 안가 S군은 친구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실험이 있어.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친구는 당연히 S군의 부탁이니까 당연히 부탁이면 들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곧 있으면 의학대를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았습니다. 물론 들어가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졸업할 때도 시험을 하느라 돈이 많이 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날의 실험으로 모든 인생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를 정말 S군은 믿었는지도 의문점이고요. S군이 사람을 배웠다, 사람을 배지 않았다 라는 걸로 마을사람 주민들의 의견들은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S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판명되어서 제가 인정되지 않았고, 그냥 뭐 가위를 좋아하는 진짜 미친 청년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S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S군은 마을 사람 이제 어른들보다 어린 친구는 이미 죽었으나 어린아이에게 손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S군이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거부할 수 없죠. S군에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S군의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 S군이 만 7세 때 돌아가십니다. S군을 맡아 기르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혹시 만 14세의 나이에, S군이 만 14세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물론 할머니는 영양실조로, 할아버지는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하십니다. 이 S군은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돈이 아닌 돈이란다. 빚.
빛이 아주 많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 잠깐만요. 거기에 할아버지의 빛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에스그는 살기 막막했던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어떤 눈 미친 새끼가 아무리 그래도 그 어떤 눈 미친 새끼가 그 사람들을 살인했을까? S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S군은 여유롭게 사람을 살인합니다. S군이 자신이 잡혀갈지 않을지를 알고 있거든요. S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S군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S군은 처형받지 않았습니다. S군은 살인을 계속합니다. 4개 시조 살인마였고요. 가위 살인마였죠. 우선 간편하게 지금은 좀 이런 간편한 얘기를 했고요. 좀 분위기를 좀 살려서 여러분들을 흡혈귀의 얘기를 하십니까? 흡혈귀 누구나 들어봤을 얘기. 네,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얘기. 흡혈귀. 이 흡혈귀의 선주가 모티브가 루마니아의 한 영주 왈큐리아스의 영주였던 블라드 샤페쉬 또는 블라드 드라쿠. 현재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드라큘라. 네. 누군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건 간편합니다. 언제 어디서는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항상 자신이 모든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곳에서 왕같은 존재거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살인을 하면 체페슈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에 사람을 몇 명씩 꽂아서 옵니다. 어떻게 꽂아서 오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걸 알면 좀 징그러울 것 같군요. 네. 어쨌든 S군이 한다. 드라큘라가 블라드 드라큘이 잡아온 포로 역시 전부 살려주지 않습니다. 포로를 데리고 오면 무조건 죽입니다. 무조건 죽이고 역시 자기에게 반항하는 포로 역시 모가지를 비틀어 말뚝에 꽂습니다.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닙니다. 바로 죽진 않고 살아있는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뭐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가지를 비틀고 한다. 네. 참 잔인한 영주죠. 근데 이게 자기 혼자 즐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하,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에게 귀한 손님들을 자신의 성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많은 요리와 많은 음료라는 술이라고 했지. 어쨌든 그런 걸 내옵니다. 진수성찬이죠. 뭐 다시 말해 진수성찬인데 그게 일반적인 그런 게 먹는 게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맛있다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시체 옆에서 먹습니다. 그 말뚝에 꽂힌 시체 옆에서 말이죠. 가끔씩 시체에서 피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 피도 아까운 드라큘은 피를 술이 담겼던 컵을 따라 버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컵만큼 채워졌을 때 드라큘은 그제서야 컵을 떼어냅니다. 네, 지금 싱크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 컴퓨터에서 렉이 너무 심한 이유 때문이고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다시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시했습니다. 많은 구독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재밌게 보고 있는 분들, 다시 보기 보고 있는 분들, 여기 있는 굿 버튼, 오른쪽 하단에 굿 버튼,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해보죠. 솔직히 이거는 재밌다기보다 무섭기보다는 이 사람에서 알자는 식으로 역사적인 방법을 하는 겁니다. 블라드 드라큘라. 어떤 영화에서는 만화에서는 엄청 힘이 세고 착한 사람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쩜 힘이 세지만 악당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 사람은 그런 만화책에 나와도 될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학살한 나라의 수는 마을의 수는 총 5마리입니다. 거기서 여성, 남성, 어린아이, 노파, 할 거 없이 포로로 잡혀오면 그 순간 바로 채페슈를 가진 말뚝에 꽂아버립니다. 이게 그냥 말뚝이 아닙니다. 그냥 말뚝이 아니고 말뚝이라 할 거 없이 그냥 나뭇가지란다. 이렇게 생긴 원통 모양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원통 모양 확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속을 통과시켜버리죠. 말뚝의 모양이 아닌 말뚝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태워서 꽂아넣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확실히 이것은 고통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고 죽기도 하고 대신 빨리 죽지는 않죠. 이 사람들은 안에 있는 피를 전부 짜내서 죽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렇게 말뚝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어디야? 잠깐만요. 이렇게 말뚝이 생겼는데요. 이 말뚝을 세워서 꽂아 넣습니다. 네. 아니 솔직히 이런 말뚝이 지금 누구나 죽잖아. 누구나 아프잖아. 이 사람도 압니다.
알아서 그렇게 꽂습니다. 사람이 그걸 꽂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 피를 먹기 위해서. 자신이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쾌락주의자입니다. 네, 드라큘라의 초기요. 프롤로그는 여기까지 하죠. 네, 프롤로그는 이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먼저 하고 지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흡혈귀가 멋있다 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흡혈귀는 D군으로 하죠. D양도 있습니다. D군은 같은 마을에 살던 D양을 좋아했습니다. D군은 좋아하는 그 소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어느 날 낚시를 하러 들어갑니다. 낚시를 하러 강으로 갑니다. 소녀는 어린 나이에 비해 어른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네, 좀 졸립니다. 잠깐만요. 네, 밖에 나갔다 와서 이제 지금 배가 밖에 나가서 왔어서 몸은 으슬으슬 붓고 지금 한 번도 안 먹는다는 충격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떠보시? 네, 어쨌든 계속하죠. 그러니까 이 디고는 소녀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소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소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죠. 소녀가 어디 있든 이 디고는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몰래 소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소녀는 그걸 모르고요. 소녀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내가 널 따라다니는 애는 절대 너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만 있게 해줄래? 라고 말했죠. 소녀는 허락합니다. 너무도 기쁜 듯이. 사실 소녀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잘 모르고요. D양은 솔직히 항상 소년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년이 올 때까지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립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가 좀 짧아가지고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소녀가 소년을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하나. 항상 자신을 도와주는 그 소년, 자신과 함께 해주는 그 소년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년은 사실 생각했던 거랑은 얼굴이 딴판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털이 많았고
송곳니가 뾰족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녀한테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소녀는 소년에게 이런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별로 상관은 없어. 그런데 나 말이야. 저기 보이는 저 아이가 안고 싶어. 소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서 아이를 뺏어옵니다. 여성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낚아채는 그 소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소녀는 마을 사람한테 이렇게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악마, 괴물, 짐승, 늑대인간. 소녀는 그런 자신에게 처음으로 딱 한 번 도와줬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그걸 알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소년은 네, 안녕하세요. 은빛늑대 은양님 안녕하세요. 소녀는 소녀에게 아까 전에 그 여성에게서 뺏어온 아이를 소녀에게 줍니다. 확실히 소녀는 이렇게 말하죠. 확실히 아까까진 그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다시 돌려주고 와. 소녀는 어이가 없었지만 사랑하는 소녀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알았어. 내가 갔다 다시 돌려주고 올게. 그런데 너는 여기서 기다려줄 거야? 소년이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털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송곳니는 뾰족했고 눈은 충혈돼 시뻘개져 있습니다. 거의 피색이라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소년은 얼른 아이를 안고 다시 그 여성에게로 갑니다. 여성에게로 간 소년은 아이를 돌려줍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주검은 채란 뜻이죠. 주검이 된 이유는 소년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세게 아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몇 번씩이나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쾅쾅쾅쾅. 안 죽는 게 이상한 거죠. 소년이 아이에게 돌아갔을 때는 이미 아이는
소년이 아이에 돌아왔다. 소년이 아이를 돌려줬을 때는 이미 아이는 죽어있던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뺏겼던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곤에게 맞죠? 네가 내 아이를 죽였어. 이런 괴물. 물론 큰 소리로 소리칠 수는 없습니다. 소년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디곤인 이 소년은 이빨을 무성하게 잡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고 털은 수북이 자라있고 이런 괴물 같은 얼굴한테 대들 수는 없는 거죠. 소년은 아이를 돌려줬으니 다시 디앙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디앙은 약속대로 소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기다렸던 거죠. 이미 다리가 아파 쓰러져 넘어져 있었던 겁니다. 소년은 소녀에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한 번 더 네가 갖고 싶은 걸 말해줄래?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별로 갖고 싶은 게 없는데 그래 너의 심장은 어떨까? 소녀는 자신의 심장에 자신의 손을 꽂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는 분명하게 자신의 심장에 손을 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장을 소녀에게 내어주죠. 소년의 몸에선 피가 튀어나옵니다. 소녀 역시 소년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일어서서 덜덜 떨고 있고요. 그런데 소녀의 몸에 이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머리카락은 아름답던 금발에서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년과 똑같이 소녀의 송곳니는 날카로워지고 길어집니다. 다행히 소년과 아직 털은 무성하게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톱이 길어지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소년은 그제서야 비명을 지르고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가에서 본 자신의 얼굴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물의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모습. 얼마인가 소년이 다시 소년을 찾아옵니다. 죽었을 소년이 말이죠. 심장이 없어서. 소년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켰어. 난 너에게 내 심장을 내어줬어. 라고. 소녀가 소년을 보고 맨 처음 한 말 이겁니다. 꺼져는 안 했고요. 사라져. 내 아주 사라져.
너 때문에 난 내 아름다운 얼굴은 이렇게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렸어. 소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네가 갖고 싶댔잖아. 네가 내 심장이 갖고 싶댔잖아. 라고. 소녀는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괴물이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붙잡습니다. 소년에게 마을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소년에게 행복의 원천이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정체도 모른 채 소년을 구박하고 소년을 욕하고 소년을 괴롭힙니다. 소년 역시 그런 생활은 더 이상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한 가지 저주를 내리죠. 자신에게 무언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과 똑같이 흉측한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 없인 평생 못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든. 소년은 소년과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소년이 살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이를 죽인 거 빼고요. 그건 살인을 진짜 잘 모르겠고, 우선 이걸로 드라큘라라고 하나? 벽이라고 하나? 우선 2편은 끝났고요. 잠깐 쉬고 한 타임 갖겠습니다. 잠깐 쉬고 한 타임 가줄게요. 네. 원래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는 녹화를 방송을 끌까? 야, 오늘은 준비한 게 꽤 있는데 계속 오늘 드라큘라 한 때문에 좀 많이 끌었고 어그로를. 그럼 어제 들리는 설명술 공유라고 해야 되나? 공유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 마저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저 설명주처럼 안 하고 진짜 이야기처럼 해서 나가는 사람도 진짜 설명주 같이 나오는데 좀 망한 것 같네요. 어느 한 시골에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팔방미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딸 역시 아름답진 못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딸, 그리고 아들. 어머니는 밤마다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딸이 자고 있을 때 밤마다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고 가는 것은 흔했습니다. 흔했습니다. 닭장이었습니다. 하루다 멀다 않게. 어머니가 닭을 잡아 목을 비틉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닭을 잡으시구나. 잡으셨구나. 하지만 아들이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을 비튼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게 됩니다. 어머니 얼굴은 길어지고 턱은 날카로워지고 입은 툭 튀어나오고 눈은 밤의 눈이 되고 귀는 머리 위에 나고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아들은 어머니가 여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믿을 수 없었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여우라니 그렇다면 자신도 여우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각났습니다. 여우라는 건, 구미호라는 건, 사람 반 대답하는 여우라는 건 사람의 간을 먹지 않았나요? 아들은 어머니가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들을 먹으려고 데려온 비상 식량이 아닐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아들의 얼굴은 어머니와 그다지 닮지 않았습니다. 딸은 몰라도요. 아들은 어느 순간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음식들을 항상 조심히 먹습니다. 언제 이상한 게 들어있어서 자신이 먹히게 할지 모르는 판에 그런 음식에 넘어갈 리는 없잖아요. 아들은 어머니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 얘기 맛보기로 끝내죠.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내일 일찍 일어나면은 새벽에 이 방송을 마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한 아침 정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지금 다시 보는 분들은 보시고 지금 일찍 끝내는 이유가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해요. 내가 전문적으로 비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로 돈 벌 생각은 없고 만약 이거로 돈 벌게 되면은 거기에 반을 기부하려고 하고 어차피 돈을 그러니까 별풍선 같은 걸 주실 일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해도 우선 여기서 끝낼까 생각 중이고요. 여기서 끝낼까 생각 중이고 끝내면 이제 한 내일이죠. 내일 새벽이라면 아침 7, 8시쯤에 다시 이 방송을 켜겠습니다. 자, 7, 8시쯤에 다시 방송을 켤 거고요.
다시 구미호번을 이어갈 건데, 지금처럼 막 이상하게 설명정처럼 얘기 안 하고 진짜 이야기처럼 한번 해보려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방송을 할 거라, 지금 들어오시던, 네, 지금, 끝나기 전에 우측 상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못 들으신 얘기는 다시 들어주시고, 오늘은 제가 밖에서 일이 많아서 많이 10시 10분에 시작했는데 지금에 끝나게 되네요. 너무 피곤해서. 네, 그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한 min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크로마노님. 지금 제가 방송을 하다 너무 피곤해서 네. 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그 BJ, 진짜 그 BJ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끔가다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방학이라서 방송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급한 거 아닙니다. 급한 거 아니고요. 코털이 뽑았는데 코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풀어는 쉽지가 않네요. 그럼 잠깐만요. 네, 우선 아침 7시나 아침 8시에 봅시다. 안녕히 뿅.